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6월 FOMC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참고로 FOMC는 미국의 경제 정세나 이 경기 전망을 검토하는 것 외에 이 통화 공급량 그리고 단기 금리 등의 이 목표권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이 미국의 금융 정책을 살필 수 있는 이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죠. 다음 주에 6월 18일, 19일 날 예정되어 있는 미국 연준의 이 FOMC가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요. 단연 최근 미국 연준의 추세는 이 비둘기파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죠. 참고로 비둘기파적인 태도는 이 연준의 통화량 스탠스가 이 완화적인 추세를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결국 6월 초에 글로벌 증시가 이 상승한 흐름의 배경에도 이 완화적인 추세에 있었고, 결국 이런 흐름은 이 단연 경기 하방을 지지해주는 이 긍정적인 요소임에는 이 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나 다를까 19년 6월을 기점으로 이 시카고 컨퍼런스에서 연준의 파월 의장은 이 완화적인 추세의 흐름을 이 스탠스를 취했고, 그 이후에 주가는 지금 상승한 흐름을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 갑작스럽게 좀 통화 스탠스가 변한 느낌 많이 듭니다. 그리고 6월 초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연일 이어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7월에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지금 대두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런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이미 시장은 이런 금리 인하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단연 뉴스를 보더라도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의 경제 전문가 70%가 7월과 9월 사이에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고 말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언론은 일단 미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지금 연일 보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주식시장은 9월에 이 금리 인하가 유력하다고 증시에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리 인하 추세 속에서 이 시장이 다시 한번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게 아닌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진단을 해볼까 합니다. 그럼 미국의 FOMC는 연내 기준금리를 3회 인하할까? 최근 통화정책에 대한 이 시장의 기대치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죠. 사실상 시장은 인하를 기정사실화하는 느낌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를 보더라도 2016년을 기점으로 지속 상승하여 현재는 2.25에서 2.5% 상태의 이 동결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연내 기준금리 전망치를 보게 되면 현재 2.25에서 2.5%인데 이를 하나, 둘, 세 번, 이 3회 인하여 1.5%에서 1.5%가 지금 36.5%의 확률로 가장 높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통화정책 스탠스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언급을 했었고 6월에는 일단 쉬어갈 것으로 지금 타이밍이 예상이 되고요. 물론 이런 추세에 대한 스탠스는 6월 말에 G20 정상회담에서 크게 힌트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전망은 이 전망은 전망일 뿐 또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전망은 사실상 앞을 알 수가 없어요. 이는 다시 말하면 항상 그래왔듯이 이 수시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고요. 2018년 10월 20일의 기사를 보게 되면 미국의 연준 전도표는 2019년 2번, 2020년에는 한 번 금리를 올린다고 2018년 10월 20일 기사에서도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었죠. 돌연 19년 6월에는 이 7월 또는 9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고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불과 이 반년 만에 이런 추세가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물론 무역전쟁의 여파가 크다고 할 수는 있지만 다만 작년 10월에도 이런 무역전쟁의 여파가 없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 6월 말에 있을 G20 정상회담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되고 다시금 이 모든 경제지표가 호조가 된다면 이 역으로 금리 동결 및 인상 추세가 다시 올 수 있다고 저 깍시는 판단하고 있어요. 앞으로 남은 이 금리 인상은 매우 제한적이겠지만요. 그래서 여전히 무역전쟁의 여파는 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고 미국 CEO들의 이 경기 전망 발표를 보더라도 이 전망치들은 지속 하향 조정 중이에요. 미국 CEO 경기 전망 지속 악화되고 있다는 이 19년 6월 14일에 발표된 뉴스를 보더라도 무역전쟁 격화 탓에 이
미국의 경제단체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이 발표하는 이 최고 경영자 CEO 전망지수가 2분기에 89.5를 기록했다고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는 1분기보다 5.7포인트 하락했으며 5분기 연속 떨어진 지표이기도 합니다. 결국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지속 하락하고 작년 18년 말부터 지속 하락하면서 이와 관련된 리포트에서도 지속적으로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결국 긍정적인 기대감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과 관련된 우려가 불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실제로 연준의 의원들은 이 뉴스가 보도된 기사처럼 똑같은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연준의 의원들은 이 성향, 매파냐 비둘기파냐에 관계없이 유보적인 입장을 조금 취하고 있어요. 이 말인 즉슨 현재 이 사항을 판단하기 매우 힘들다는 반증이 되고 있죠. 그들도 역시 무역 분쟁에 대한 분위기를 지금 주시하고 있는 분위기이고요. 그러나 당장에 이 무역 분쟁에 대한 여파가 심각하게 치닫지 않을 경우에는 이 당장의 금리 인하를 주장할 명분은 좀 크지 않다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무역 분쟁에 대한 여파를 제외하고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환경을 볼 때 오히려 지금 연초와 대비해서 지금 개선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입장이고요. 연초 대비 증가 추세를 보더라도 4월에는 2%, 5월에는 1.8%를 띄고 있죠. 그럼 이런 추세를 볼 때 미국의 연준의 생각은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것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깍씨가 볼 때 이 미국의 무역전쟁이 파국으로 치닫지만 않는다면 현재 상황에서 볼 때 미국의 금리 인하는 물가 상승이 초래한다면 인플레이션 지표 또한 상당히 상승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겠죠. 그럼 연준 의원들의 실제 생각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실상 미국 연준 의원들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상당히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연준 의원들의 에반스와 이 블라드의 입장은 비둘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그 외의 의원들은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해 상당히 유보적이에요. 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한 의원들의 대표적인 내용을 지금 말씀을 좀 드리면 에반스의 경우 이 저물가가 걱정이 된다며 그것만으로도 추가 완화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고요. 블라드의 경우에는 이 경기 둔화에 대해서 이 보험과 같은 성격으로 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두 명의 의견 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저물가 무역전쟁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국의 경제가 견조하고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고 대부분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파월 연준 의장은 왜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고 언급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과연 트럼프의 압박이 초래한 이 금리 인하 후폭풍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 깍씨가 며칠 전에 영상을 만든 트럼프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참조하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상 금리 인하가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미국 연준 금리와 미국의 주가 지수를 보더라도 금리가 하락할 때 지속적으로 주가는 조정을 보이거나 주가가 폭락을 하는 경우를 띌 수가 있죠. 결국 미국의 기준금리는 이 경제 악화에 대한 이 방어 조치가 금리 인하가 되는 것이고 이 추세적인 금리 인하가 이 경기를 방어해주지 못한다는 이 반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경제가 나빠지고 이 주식이 폭락하고 있으니까 금리 인하를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6월에 FOMC에서는 어떤 전망치가 나오게 될까요? 그 첫 번째로는 기존과 동등한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고요. 우선 G20 정상회의 를 앞두고 지금 관망하는 태도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전쟁 여파로 인해서 경기 하방 압력이 가중될 수도 있다는 요인이 있고,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1분기 미국의 GDP 선박 및 경제지표는 아직도 굳건하다는 의견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초 이후에 이 상승된 물가 상승률은 4월 기점으로는 2%, 5월 기점으로는 1.8%를 나타내고 있고, 이 4월 대비해서 5월에는 0.2% 하락하기도 했지만, 이는 일시적인 요인으로 보기 때문에 물가 관련된 지표에 대한 언급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실상 6월의 FOMC 회의는 크게 이슈될 만한 것이 현재 없고, 이미 시카고 컨퍼런스 이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하기도 했었죠. 언제 무역 분쟁 이슈가 해결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면서 이와 같은 동태를 잘 파악하면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언급했듯이, 사실상 6월 FOMC 회의도 시카고 컨퍼런스에서 말한 발언처럼 똑같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 및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현재 시장의 흐름과 추세는 부인할 수 없이 미국의 금리 인하 추세로 지금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추세는 전망치는 전망일 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무역 분쟁이 순탄하게 마무리가 된다면 이 경제 지표에 재호조가 뜰 것이고, 오히려 역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도 지금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물론 이는 예측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물가 상승이 또다시 가파르게 이어진다면 역으로 다시금 금리 인상 가능성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G20 정상회담의 결과는 이번에 매우 주목해야 할 이번 달 주요 이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미국의 연준 의원들은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고요. 이는 트럼프가 미국 연준을 압박하는 태도가 원인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끝으로 다섯 번째로는 6월 FOMC에는 이 기존 파월 의장이 언급했듯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G20 정상회담을 보면서 좀 관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깍시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최근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좀 너무 섣부르게 이게 완화적인 스탠스로 기대감을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언제든지 이 전망치는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투자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의 금리는 하락할 것이고, 그 결과는 비극이면은 부인할 수 없는 결론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 비극이라는 결론을 가지고 투자를 안 하거나 이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부탁드리고, 혹시 알람을 설정 안 하신 분들은 이 알람을 설정하시면 영상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